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9년의 북한에 대한 예측 세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2막, 전쟁의 위험 증가, The National Interest 보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7명의 세계적인 북한 또 아시아 전문가 가운데서 오늘 8번째, 9번째 두 분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로는 1부, 2부에서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패트릭 M. 크로닌, 이분은 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이 단체의 시니어 디렉터, 선임 디렉터입니다. 이분의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는 동맹이나 본질적인 방어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계속 더 많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 네, 크로닌은 외교론자인 것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에 1년간의 실험적 외교를 해본 후에 내년은 2019년은 성공을 위한 narrow path, 좁은 길을 제공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외교론자이지만 내년은 성공하기엔 참 좁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미북 대화는 일단 멈춤 상태이다. 평양과 와싱턴은 수십 년간의 적대감의 종식과 투자를 위한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만들 수 없었다. 실패했습니다. 두 가지 주요 영역에서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김정은에게 줄 수 있는 조건과 오랜 동안의 적을 신뢰할 수 있는 조건 안에서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일, 여기에서 더 발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으로부터 다가오는 핵 위협을 되돌려 놓는 일에서 전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리들은 FFVD, 최종적이고 final, 충분하며 fully, 검증 가능한 verified, 비핵화, denuclearization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계적 발전이어야 하고 그 발전은 향후 2년간 되도록 많이 이루어져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 네,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비핵화를 결코 서두르지 않지만 더 많은 시간은 FFVD, 최종적이고 충분하며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것을 촉진하기보다 방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많은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평양에 북한에 아무것도 안 주고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유연할 수 있다. flexible, flexibility, 유연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김정은이 상당한 비핵화를 하기 전까지는 취할 수 없는 조건부 날인증서, escrow 어카운트를 만들어서 김정은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만큼 보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당한 비핵화가 돼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제시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된 의회,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이고 상원은 공화당이 다수인 분열된 미국의 의회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김정은은 외교의 혜택을 받기 위하여 의미심장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이다. 생색만 내지 말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라.
북한은 더 이상 중심 요인들이 될 수 없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실증된 폐쇄, 예를 들면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실험 발사장 및 영변, 이런 것들을 폐쇄하는 이런 것보다 더한 것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미 한 일들은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색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인 비핵화를 해라. 2차 정상회담에서 김정은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김정은은 거의 불투명한 핵무장 미사일 프로그램의 주요 요소들의 두서너 개들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제한할 것이다. 스스로 어떤 것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2차 정상회담이 열리면 제한할 것이다. 보상은 미국 측에서 북한에게 보상은 분명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 미루어져야 하고 지금 보상하면 안 된다. 최대의 압박은 유지돼야 하며 협상이 지지부진하면 압박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 간의 증가하는 트럭 통행과 해상연료 밀수를 통한 조직적인 속임수 등은 북한 체제가 속임수를 위해, 디셉션을 위해 설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속이는 체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은 다음과 같다. 북한의 이러한 속임수는 곧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이러한 북한의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정부들은 진전을 이룰 것인가? 2018년은 북한과의 오랜 냉전을 깨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외교는 더 많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크로닌이 말을 했는데, 외교론자의 이 말 가운데 신통한 것도 없고 또 속 시원한 것도 없고 그냥 조금씩 전진해야 된다.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속임수를 계속 북한이 쓰고 있고 실질적인 비핵화를 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해야 하고, 협상론자들이 갈 수 있는 한계를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분은 멜콤 데이비스입니다. 이분은 The Australian Strategic Policy Institute, 오스트레일리아 전략 정책연구원, 여기에 수석 분석가입니다. Senior Analyst,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입니다. 보수파는 여기에서 비슷한 견해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북한의 목표는 현재 어쩌면 생존 가능한 두 번째 타격 능력을 가진 무기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건 이제 잠수함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 본토가 공격을 받아도 물 밑에 있는 잠수함, 그러니까 생존 가능한, 미국의 폭격을 받지 않는 그런 생존 가능한 두 번째 타격 능력을 가진 무기를 확대하는 것이, 이게 바로 북한의 목표다. 지금 시간을 벌면서 이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 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확실하게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핵무기 그들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김정은은 싱가포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2018년 6월 12일 핵무기를 폐기할 의도를 결코 가지고 있지 않았다. 아멘, 저 동의합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핵무기 포기할 의도가 전혀 없는 가운데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루도록 노력한다는 애매모호한 선언에 사인, 서명을 했다. 김정은은
북한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네, 뒤에 뭐 건물이 그 뭐 감자 생산하고 뭐 그런 데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핵무기나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북한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핵 폐기를 할 것이다. 네. 그건 속이는 일입니다. 네, 여기 지금 바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 활성화하려고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핵무기 장거리 미사일 능력, 장거리 미사일 등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않을 것이다. 네, 확실합니다. 이와 동시에 김정은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한 대통령 문재인의 잘 의도된 소원을 악용하여, 네,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인데 이 문재인 남한 대통령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비교적 호평을 한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지금 이 보수우파 논평가들 또 이를 가두고 있고, 또 그 전직 대통령 2명과 또 여러 그 공산당과 특별히 북한과 싸우던 국정원장 등 이런 사람들, 이런 전직 관리들을 지금 감옥에 가두고 있다고 하는 사실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고 또 남북 연방제를 하려고 하고 주한미군 철수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에 문재인의 잘 의도된 소원을 악용하여 남한과 미국을 분열시키고 더 진척된 최대의 압박 캠페인을 현저히 약화시킬 평화협정의 서명을 촉진할 것이다. 네, 이게 바로 김정은이가 노리고 있는 것이다. 네. 한미일 이간질시키고 그 다음에 평화협정을 조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네. 최대 압박 캠페인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핵 능력은 그대로 두고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여기 나오죠. 네. 북한이 노리는 것,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북한에 더 유리한 조건으로 통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의 양보를 강요할 수 있을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네, 핵무기가 있으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거나 북한 유리한 쪽으로 그렇게 통일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를 강요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19년에 북한은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있는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핵 폐기는 이들에게 생각조차 없으니까. 풍계리 실험장 터널 폭파 한 것처럼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 장소를 다시 여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미 의문들을 제기하고 있다. 네. 그 폭발을 시효를 했지만 다시 언제든지 필요하면 다시 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동결시켰지만 이것들은 언제든지 다시 시작될 수 있다. 네. 해체가 아니라 동결이니까요.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북한이 미사일과 핵 시설을 다른 곳으로 빠르게 확대하면서 서해에 있는 미사일 실험장을 폐쇄하겠다고 제안한 것은 입에 발린 소리처럼 거짓말과 같이 들린다. 맞죠? 네. 생색만 내고 속이고 계속 기만하고 사기치고, 이게 북한의 본질입니다. 이걸 잘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탄두미사일인 북극성 1 KN-11을 잠수함에 탈재할 수 있다면 잠재적으로 생존 가능한 두 번째 타격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말 미국이 힘들어지게 되죠. 잠수함 가지고 뭐 미국의 서해안 LA 근방으로 이렇게 몰래 와서 그 근방에서
이 핵 탄도미사일을 쏜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정말 미국이 곤경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을 도울 수 있는 핵 우산을 철회할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죠. 우리가 그만큼 위험해집니다. 네. 두 번째 타격, 생존 가능한 두 번째 타격 능력. 네. 미국의 국가 안보 공동체는 2019년에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의문점이 있다.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없다면 뭐 없겠죠. 미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이게 2019년의 경우가 분명히 될 것입니다. 미국은 군사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압력, 다시 말하자면 화염과 분노 두 번째 화염과 분노 2막 캠페인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핵무기 상황은 변치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비핵화하지 않을 것을 이제는 수용하고 그 사실을 수용하고 외교 대신 억지 전략, deterrence, 억제하는 더 이상 핵무기 개발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전략을 고려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 어느 정책을 선택하든지 한반도와 그 주변의 긴장이 분명히 높아질 것이고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충돌의 위험, 전쟁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2019년에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긴장이 높아지고 그리고 군사적 충돌, 전쟁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다. 골든챈이 하이 드라마, 긴박한 상황을 expect, 기대하라 그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에 동일한 맥락의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군사적 압박을 지지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을 피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일을 할 것이다.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가 결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네, 미국은 이제 압박을 하고 제약을 가하고 그래서 긴장이 높아지고 그래서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고 무력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될 때 문재인은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무슨 일이든지 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서울과 워싱턴의 관계가 결렬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김정은의 관심사에 잘 어울릴 것이다. 네. 한미 간 이간질을 하는 것이 김정은의 목표니까. 바라건대 2019년에 우리와 북한과의 협상에 진전이 있으면 좋겠다. 네. 좋겠다 하는 말은 wishful thinking이죠.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근데 실제는 이미 말을 했습니다. 2019년에 이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긴장이 높아지고 전쟁의 위험이 증가하는 해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고 그 비핵화하지 않는 것을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압박을 더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될 때 그때 이런 전쟁의 위험이 증가하는 해가 2019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태극기 집회, 시민 저항 운동, 시민 불복종 운동을 계속해야 합니다. 광화문에서 혹은 한국 전역에서 그리고 해외 전역에서 여기는 지금 밴쿠버에서 하고 있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지만 전 세계에서 태극기 집회로 우리가 계속 우리의 저항 운동을 보이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백악관과 미국의 의회와 미국의 언론에 우리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일을 우리가 끊임없이 아주 정말 강력하게 열렬하게 계속 전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 방송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시기도 하시고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는 이 전능하신 우주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최후의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우리는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크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